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오늘따라 일론 머스크 형님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빅테크 종목들 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고용시장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 현재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돌아왔다. 테슬라 앞으로 60%더 오를 것. 7월 4일 오후 2시에 나온 기사인데 이미 테슬라 날아가는데 여기서 60%더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왜 올랐냐? 2, 4분기 자동차 생산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총 차량 인도량 전망치가 44만 대인데 지난 1분기 당시에 인도량이 38만 대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44만 대를 기록했고 월가의 평균 예상치에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인도량이 44만 대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월가에서는 이것보다 더 못 나올 거라고 봤고 실제로 월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안 좋게 나오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테슬라가 발표하기 며칠 전부터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더니 발표량에서 예상치 상회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날아갑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하방 추세이던 주가가 갑자기 올라갔다라는 건 테슬라에 대해서 이미 뭔가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단기 박스 구간, 이 박스 구간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가 지금 일단은 거의 수직으로 스페이스 X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내년까지 2배 갈 거고 빅테크 분석의 달인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라는 애널리스트가 테슬라가 앞으로 폭등할 거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앞으로 주가가 지금 240달러인데 400달러를 돌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 상반기를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2분기 인도량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스토리가 긍정적으로 이제 바뀌었고 투자 심리도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전망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은 요 250달러 부근부터가 매물대가 급격히 감소하는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앞으로 위로 가는 데는 그렇게 힘이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여기를 끌어올리기가 힘든 거지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는 금방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가 250달러 부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변곡점 자리예요. 차트 파동 관점에서.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하방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느냐 요게 이제 좀 결정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250달러 부근 열심히 좀 이제 뚫어져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만한 수준이 뭐냐면은 가격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우리가 이런 리스크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가야 되는 게 하나둘씩 기관 투자자들이나 내부자들이 빅테크 주식들을 팔아치우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빅테크 주식입니다. 빅테크 주식들 빼고 나머지 주식들은 잘 못 오르고 있어요. 왜냐? 얘네들만 실적도 받쳐주고 얘네들 쪽으로만 시장의 심리가 다 몰리고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개별 주식으로 투자 안 합니다. 뭘로 해요? ETF나 펀드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럼 얘네들 ETF나 펀드로 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빅테크 쪽으로 가요 결국 돈이. 그래서 빅테크가 전 세계 시장 투자자들의 자금을 업고 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얘네들 이제 내부자들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 비롯해서 엔비디아의 내부자들, 엔비디아 임원들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도 아마존 주식 7조 원어치 판다 이렇게 기사를 나왔어요. 즉 내부자들부터 해서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몇몇이 빅테크 회사들의 지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근데 시장에 말도 안 되게 영향을 줄 정도의 상당 부분의 물량은 아니지만 뭔가 안 팔던 사람이 갑자기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팔아치우는 거잖아요. 창업자가 자기 주식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앞으로의 미래를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주식이 이렇게 팔아치우는 거는 뭔가 경영권을 지키면서도 뭔가 현금화가 할 때는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고요. 아마존은 실제로 닷컴 버블 당시에 95%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 이후에 주가가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무려 이 기간이 16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아니면은 아마존 현금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 현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테슬라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인도량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사실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간
연초, 특히 또 연초 들어서 더 뚜렷하게 심했는데 모든 빅테크 주식들 엔비디아 이런 거 미친듯이 올랐어요. 근데 빅테크 종목들 중에 뭐가 왕따였냐면 테슬라가 왕따였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이제 호재 하나 나올 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최근에 뭐 매출도 감소하고 있고 이익도 감소하고 있고 테슬라에 대한 악재란 다 나왔어요. 바닥 수준에서 계속적인 악재가 나오니까 어때요? 오히려 악재가 소멸되고 이제 인도량이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반등을 크게 하는 이런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이제 펀더멘털이 단기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테슬라가 이제 지금 뭔가 할인 판매를 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매출 유지를 급급하게 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재고도 좀 쌓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좀 이제 위험에 직면한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어쨌든 호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핫한 반응을 이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지금 빅테크 주식들이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 상장되고 나서 1990년대 이래로 현재까지 30년 넘는 기간 동안 애플의 PSR 즉 매출 대비 주가 비율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가 매출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주식시장 그러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이랑 매출이랑 비교해봤을 때 몇 배 정도 차지하냐인데 지금 9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보통 3배만 올라가도 좀 높다고 합니다. 좀 많이 높다 하는데 닷컴 버블 당시에 애플의 PSR이 3포인트가 안 됐어요. 3포인트 내외가 됐었어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어때요? 애플의 PSR이 7포인트 정도 때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 수준을 넘어서고 2021년 당시의 고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애플의 PSR이 9포인트까지 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애플의 역사상 지금이 가장 주가가 고평가됐다. 심지어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애플은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줄어드는 회사가 매출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해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건 우리가 조금 이제 투자를 할 때 한 번쯤은 더 염려해야 될 상황이지 않나 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현재 대공황 때와 현재가 지금 시장이 비슷한 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요 지표는 시장에서 상위 대형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표거든요. 근데 지금 1925년 이래로 현재까지 쭉 보시면은 이렇게나 높은 수준에 올라왔던 때가 대공황 때 빼곤 없어요. 이때가 대공황이거든요. 그리고 70년에 니프티 피프티 버블 붕괴 때,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요 위기 때는 늘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당시가 이제 대공황 때인데 대공황 때 이래로 이렇게 대형주에 돈이 많이 몰렸었던 일이 없었거든요. 대형주에 돈이 많이 몰릴수록 시장은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미국의 유명한 매크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얘기인데 지금 대공황 수준을 이미 넘어서 버렸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시장의 광기가 그러니까 시장이 더 이제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광기가 대공황 이래로 100년 만에 최대 수준인 건 맞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광기가 강하면 그만큼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요번에 테슬라 올라간 거 보세요. 막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광기의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기회는 많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할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6분기 연속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이 지표가 뭐냐면은 1970년대 이래로 현재까지 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S&P 500 주가 지수를 이겨낸 S&P 500 지수가 10% 오를 때 20%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지수가 높게 잡히거든요. 근데 S&P 500을 이긴 개별 종목들의 숫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50년 만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주가 지수를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 이제 선택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한다. 왜냐? 어차피 개별 종목 우리가 아무리 분석해봤자 결국은 주가 지수가 더 많이 올라요 지금. 아니면 두 번째 다른 종목들 안 오를 때 지수가 많이 오른 거는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장 지수가 가중평균화해서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지수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 더 유일하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다? 빅테크 종목이다. 엔비디아 같은 거. 그래서 빅테크 종목에 투자하냐.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지금 이렇게 이제 굉장한 이제 순간에 놓여 있는데 더 재밌는 사실 하나 뭔지 아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랠리를 보이는 시장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터지기 전.
이게 뭘 의미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식견을 넓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경제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7월 2일에 미국 노동부 졸트 9인 이직 보고서죠. 이게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고 생각보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줬어요. 이제 미국 고용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또 미국 고용 시장이 좋으면은 당연히 주가도 많이 갈 거고 고용 시장이 악화되면 주가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지금 지표상으로는 올라왔으니까 이제 슬슬 뭔가 고용 시장이 다시 좋아지려나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장기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어떻다? 현재 미국의 채용 공고 동향을 보게 되면 고점을 2022년경에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조금 이렇게 반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고용 시장은 악화돼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코로나 고점이나 닷컴 버블 때 금융위기 때보다는 훨씬 지금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용 시장이 망가졌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지금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고용 시장이 악화돼 가고 있는 것 자체는 맞다. 지금 실업률도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미국의 채용 공고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좀 뜯어서 보게 되면은 호텔, 레스토랑, 바, 이제 소매업 분야 뭐 이런데 이제 보게 되면 뭐 대형마트나 이런데 이제 채용 공고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 쇼크 이래로 서비스업 쪽에 채용 공고는 지금 최악입니다. 특히 리테일, 즉 이제 소매업 분야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슈퍼나 이제 대형마트 생각하면 됩니다. 그쪽에서의 일자리는 어때요? 코로나 쇼크 때보다 더 안 좋아요. 그리고 뭐 호텔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지금 코로나 쇼크 터지기 일보 직전 그때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진 거는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AI 쪽이나 이런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총 이제 일자리로 비교해 보면 정규직 일자리는 100만 개 이상 감소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데이터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지표가 뭐냐면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향후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5년에서 10년 정도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31년 만에 최고치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뭐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가의 수준도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중앙값 기준으로 3% 정도인데, 옛날에 물가 상승 많이 해가지고 걱정하던 때 있잖아요. 2021년 당시에. 그때 당시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즉 물가가 하나도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CPI가 38개월 연속으로 3%를 넘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1990년대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즉 3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지금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여러분들이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대기업이나 대기업에 하청하는 사람들 빼고는 지금 다 기업들이고 사람들이고 다 힘들어요. 그런 이유가 다 있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왠지 내가 버는 돈은 늘어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뭔가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버는 돈은 요만큼 늘어날 때 물가는 이만큼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PMI라는 이제 미국 이제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주가랑 경제의 나침반이 되는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를 이제 3개월 이동 평균선으로 만들어낸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일정 수준 라인을 하방 돌파하게 되면 코로나 쇼크, 금융위기, 닷컴 버블 같은 게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 이 지표가 이 주요 임계점 수준을 하방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가 실제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이제 신호들을 계속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게다가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다 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공감을 잘 못하실 수 있는데, 미국 대도시에 이렇게 이제 100층짜리 빌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20층이 공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실이 많은 거예요. 대박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강남에 우리가 이제 강남역에 가면 이제 빌딩 엄청 높은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 5개의 빌딩이 있으면 그 중에 1개는 완전히 이제 빈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공실률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공실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심각할 정도 수준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제가 알기로는 20% 후반대가 30% 돌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억짜리 빌딩이 200억대에 팔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제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대선 관련해서 이제 곧 대선이 있으니까 또 이제 대선 관련한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 해보려고 하는데, 바이든
미 대선 후보직 사퇴 확률 77%,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갑자기 높아졌는데 뭐 바이든이 무슨 발언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탈중앙 예측 시장이 있어요. 폴리마켓이라고. 근데 이 폴리마켓이라는 곳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토대로 약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투표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할 확률을 77% 정도로 사람들이 보고 있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 해도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 신뢰가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말씀드린 마틴 암스트롱, 이제 월가의 예언가라고 불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60%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미국 데이터 끌어와가지고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60%다 이렇게 지금 알고리즘 상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 공화당이 우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투자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 이렇게 지켜보실 수 있게 제가 이제 데이터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